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이 방송은 그젠가요? 대장동 관련 형사 재판이 열렸죠. 김만배 씨 등 관련된 피고인들 첫 공판이 있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보여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법리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본질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련 뉴스 보도를 볼까요? 예, 이게 관련 중앙일보 1월 10일자 보도인데요. 제목이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첫 재판소 이재명 방침 따른 것, 제목이 나와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제목을 보고 이거 김만배 등이 이재명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또는 이재명을 몸통으로 지적한 것이다, 또는 이재명을 처벌해 달라라고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즉 이 대장동 이 투기 사건, 부정부패 사건의 몸통이 이재명이다라고 지적한 것이다,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페이스북 등 SNS 상에서의 어떤 글, 이 뉴스 보도에 대한 반응을 보니까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다. 오히려 김만배 등 피고인은 이재명 후보의 무죄, 물론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무죄 얘기하기가 조금 이르지만, 아무튼 이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는 자신들도 그렇고 이재명 성남시도 법적 형사적 책임은 없다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한 것입니다. 요 보도 내용 잠깐 몇 부분을 살펴보면, 검찰은 김씨 측 변호인은 이 부분이죠. 해당 부분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했던 방침에 따랐던 것이라며, 7개 독소 조항이라는 것도 대장동 개발 사업의 기본 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 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이것이죠. 결국은 이제 검찰이 이들을, 물론 일부 피고인들은 뇌물 혐의도 있지만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배임 혐의인데요. 검찰은 이들을 배임 등 혐의로 기소를 하면서 이 보도에도 나와 있듯이 공모지침서라고 하는 거기에 공사 이익을 축소하고 이 민간 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필수 조항의 삽입을 의도적으로 삽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어떤 그런 공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관련 행위는 이 공모지침서에 따른 것인데, 이 공모지침서는 바로 이재명 성남시의 방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방침대로 자기들은 사업을 수행을 했으니까 형사 책임을 질 배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국민들이 이 발언을 오해해서 이재명을 몸통으로 지적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그 공모지침서 작성 등을 포함한 일련의 성남시의 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그런 조치들이 이른바
공무원에 관련된 임무에 위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 인정이 되어야, 그래야 자신들도 그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이 배임이다라고 한다면 이 혐의에 있어서의 이 피고인들과 성남시 이재명 당시 시장과의 어떤 그 관련성에 비춰봤을 때 이재명 성남시가 그런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했다라고 하면 자기들도 당연히 배임의 공범으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어떤 몸통으로 지적했다, 라고 그런 주장을 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들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항변을 했을 것이고요. 제가 뭐 이들의 어떤 그 답변서라든가 그것을 제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마도 그 판례 법리 배임에 관해서 그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성립된 법리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정책 판단과 선택이라고 하는, 즉 저는 정책적 판단 법리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요. 이 정책적 판단 법리를 주장한 것이 아닌가, 즉 그 정책적 판단 법리에 따라서 이재명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공모 지침서 등에서 규정한 그러한 방침 지침은 배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주장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정책적 판단 법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마 여러분들 이런 그 대기업 사건에서의 배임 관련 사건에서 뭐 경영상 판단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즉 대기업 임원 오너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서 어떠한 그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으로 인해서 회사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고 제3자에게 어떤 이득을 준 경우에 그러한 경영상 판단, 어떤 성실한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라면 설사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경영상 판단 법리인데요. 이것이 이 공무원과 관련해서 바로 정책적 판단 법리로 이렇게 변형이 된 것이죠. 즉 무엇이냐 하면 다수의 이해관계가 이런 충돌되는 복잡한 어떠한 그런 사안에서, 공무적 사안에서 담당 공무원이 그 직무 범위 내에서 가장 나름 판단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직무를 처리했다면, 설사 그 처리 결과로 국가의 재산적 손해를 야기하고 제3자에게 어떤 재산적 이익을 기속시킨 경우, 그런 경우 그 공무원의 그런 직무상 처리를 배임으로 볼 수 없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책적 판단 법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대장동 관련 형사재판에서 물론 공모 지침서에서 이러한 그 민간 사업자에게 어떤 그 초과 이익을 가능케 하는 그런 규정을 둔 것은 이제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원래 그러한 초과 수익 금지 조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뺐는데 그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무조건 그러한 독소 7개 조항을 두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실만으로 업무상 배임이다, 공무원의 그런 임무에 위배됐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두고 안 두고 그런 독소 조항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달리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나름 만약에 이재명 성남시 그런 관련 공무원들이 나름 그러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상황에서 판단을 해서 나름 여러 가지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했다면, 그래서 그러한 독소조항 7개를 물론 그 독소조항이라는 것도 이제 검찰 측 논리, 검찰 측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건데요. 아무튼 그러한 문제되는 조항이 있는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주에게 과도한 이익을 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남시에게 원래 돌아갔어야 할 이익이 돌아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배임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수사나 또는 이제 향후 재판에서 그러한 공모지침서의 어떤 조항을 빼고 또 집어넣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것이 민간 사업주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려고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입증이 된다면, 검찰의 입증으로 만약에 그것이 입증이 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배임이 성립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공모지침서에 관련한 그러한 것들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그러한 과도한 이익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 그 당사자들 간에 뭔가 그러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그러한 관여가 개입이 됐었다는 것을 이재명 시장도 알았다 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뭐 그건 충분히 뭐 배임이 성립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과연 검찰이 그 정도까지 과연 수사한 결과 그 정도까지 입증하는 그 수사를 했겠는가?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 언론에 보도된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향후 재판에서 정말 이 정책적 판단 법리와 관련해서 검찰과 피고인 측 간에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피고인들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솔직한 저 법조인으로서의 어떤 변호사로서의 객관적 판단입니다. 예. 물론 향후 재판 경과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그것은 또 지켜볼 일이지만은요. 예. 그래서 오늘 이재명 지시에 따랐다, 뭐 방침에 따랐다라고 하는 김만배 측의 그런 그 법정 진술에 대해서 일부 그 국민들이 뭐 이재명의 몸통을 지적한 것이다, 또는 뭐 이재명이 뭐 이재명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다, 뭐 자백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